안녕하세요. 오늘 알약의 약사 이용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 보면서 오늘따라 좀 피부가 칙칙한데 팔자주름이 왜 이렇게 깊어졌지? 하는 경험 한 번씩 다 있지 않으세요? 저는 30대 이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30살 이후로 종종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국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거의 다 써봤었는데요. 그렇게 직접 다 써보고 결국에는 이게 답이다 하는 오늘 조합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품으로 레티노이드 크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화장품 성분을 살펴보시면 레티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레티노이드 크림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약품이 아니고 화장품이기 때문에 효과는 훨씬 약합니다. 아무튼 이 레티노이드 크림은 1세대에서 4세대까지 있는데 1세대에는 그 유명한 스티바A 크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바A는 광과민성이나 피부 자극과 같은 부작용도 크고 결정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생산되지가 않습니다. 3세대에는 디페렌겔이라고 하는 제품도 있는데 기존에 디페렌겔 쓰던 분들이면 계속 쓰셔도 됩니다. 다만 국내에 들어오는 디페렌겔은 낮은 농도의 제품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4세대 아크리프 크림이 좀 더 효과가 좋아서 그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아크리프 크림은 전문의약품으로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피부과나 가정의학과 아니면 일반 의원에서도 처방을 내시더라고요. 보통 8만원 정도의 가격대인데 이거는 약국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아크리프 크림은 쉽게 말해서 피부세포의 분할을 좀 촉진을 해서 피부세포를 새 걸로 좀 갈아 끼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세포를 새 걸로 갈아 끼우니까 당연히 피부결이 좋아지고 색소 침착도 예방해주면서 추가로 피부 속에 콜라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피부 속에 콜라겐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면 모공 축소나 잔주름, 노화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바르게 되면은 피부가 화끈거리고 좀 벗겨지면서 피부 자극이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분크림을 먼저 좀 도포를 한 다음에 엄지손톱 반만큼 펌핑을 해서 눈 주위에 좀 피해서 얇게 좀 도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크리프 크림은 광과민성이 덜해서 아침에 발라도 되지만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다 보니까 한 번씩 좀 자꾸 빼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녁에 바르시고 자극이 좀 있다고 하면은 이틀에 한 번씩 도포하셔도 됩니다. 아크리프를 바르고 나서 피부 염증이라든지 피부 재생을 좀 도와주는 연고도 있는데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크림을 같이 바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제품으로 한미약품에서 최근에 출시된 EGF 액티브 바이탈 크림입니다. 이거는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2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편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피부의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크리프 크림뿐만 아니라 레이저 시술, 햇빛, 건조하고 찬바람 등에 의해서 자극받은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온갖 자극에 시달리고 나서 진정시켜주는 데에는 이만한 크림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얇게 바르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으로 판테놀 연고인데 화장품에도 흔하게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 판테놀 성분은 위에 한미 EGF 크림에서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피부 보습, 진정, 그리고 가벼운 피부 염증에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수입 제품인 비판텐, 동아제약의 디판테놀, 태극제약의 덱스파놀 연고가 있습니다. 보통 비판텐은 2에서 3만원대고 나머지는 만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성분은 모두 그람당 덱스판텐은 50mg으로 똑같은데 비판텐은 조금 꾸덕꾸덕한 제형인 반면에 판테놀이나 덱스파놀은 깔끔하게 발리니까 이거는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작은 물통 30ml짜리 병에 판테놀 연고를 채워서 가지고 다니면서 요즘같이 좀 춥고 건조한 날씨에 수시로 얼굴이든 손에 바르는 편입니다. 위 제품들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화장품들보다는 판테놀 성분이 고함량으로 있기 때문에 위 제품들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드로퀴논 크림입니다. 하이드로퀴논 크림은 피부를 어둡게 보이게 하는 색소인 멜라닌의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색소 침착이나 피부톤을 밝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하이드로퀴논 2%짜리 멜라토닌 크림, 4%짜리 멜라노사, 도미나 크림 등이 있는데 보통 2에서 3만원대로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고 멜라닌 색소가 제거된 새로운 피부 세포가 올라올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는 저녁에 도포하시고 나서 다음날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하이드로퀴논 크림은 3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은 피하시고 2개월 정도 사용하시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그 이후에 필요하시면 또 바르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종류의 제품들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매일매일 좀 챙겨 바르는
바르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딴 건 몰라도 적어도 아크릴프 크림이랑 판테놀 연고는 꼭 바르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올해 말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체중 관리나 피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좀 귀찮더라도 위 제품들로 좀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연말에 피부가 좀 어떻게 됐는지 후기도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추천하는 루틴은 첫 번째, 이틀에 한 번씩 아크릴프 크림 저녁에 얇게 눈 주위 피해서 도포하기. 두 번째, 아크릴프 도포 후에 EGF랑 판테놀 연고로 덮어주기. 세 번째, 아크릴프 안 바르는 날에는 하이드로퀴논으로 얇게 바르기. 장기적으로는 사용 안 하기. 아크릴프랑 조금 자극성이 있어서 두 개는 따로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피부와 관련된 걱정들은 많은 부분이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남자분들은 수염 레이저 제모 하시면 피부가 훨씬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